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지난달 고용지표가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창출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이 긴축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발표될 7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변수로 꼽힙니다. 그동안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낮게 유지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수요 둔화를 통한 소비 위축으로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실업률 상승이 불가피해 실업률을 높이기 위한 시중 유동성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고용지표가 예상을 뒤엎고 대단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계속 강하게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초에는 그 7월 FOMC 정례회의 직후에 이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하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언급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왔죠. 그래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세 번을 아주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FOMC가 이제 9월에 열리니까 9월 FOMC 정도가 되면 속도 조절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연 거죠. 반드시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속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또 전문가들이나 또 시장에서는 그 기대했습니다. 아무래도 세 번이나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고 아무래도 9월쯤 가면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제 금리 인상의 폭을 좀 줄여나가겠구나 이제 이런 예상을 했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그 7월 고용지표였죠. 고용지표에서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예상을 완전히 좀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고용지표 결과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 인상 폭을 줄인다는 거는 잘못하면 계속 또 고물가를 이어갈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공이 필요하다. 즉 계속 세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지금 기우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고용지표 결과는 연준이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났나 봐요. 네, 그렇죠. 연준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금리 인상 아닙니까? 네. 금리 인상이란 건 결국 그 시중의 유동성을 줄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들면 수요가 둔화되고요. 수요가 둔화되면 소비가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면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이후에 이런 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빅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비정상적인 금리 인상을 3연속으로 단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이 수요가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악화된다는 건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렇죠. 신규 일자리 창출은 줄어들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연준이 기대하는 수치인데 반대로 나왔어요. 7월 고용 지표에서 뭐 아시다시피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완전 고용 수준이고요. 네. 지금 신규 일자리 창출도 50만 개를 넘어가지고 시장 전망치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메이징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연준도 굉장히 지금 아주 당황스러워하고 있고 이러면 뭐 계속해서 강공으로 계속 자이언트 스텝이나 울트라 스텝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9.1%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직도 지금 좋다는 그런 얘기 지금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9.1%에 달하는 물가인데요. 이런 물가 속에서도 소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당혹스러운 거죠. 인플레이션이 9.1%면 너무 물가가 높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주춤해야 되고 수요가 주춤하면 공급도 줄어들고 뭐 이러면서 기업들이 구조 조정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기를 바랬던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실업률이 여전히 매우 낮고 일자리 창출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9.1인데도 사람들이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준이 지금 느끼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것 봐라. 물가가 9.1%인데
미국인들은 끄떡이 없네. 미국 경제는 끄떡이 없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물가가 이렇게 9%대로 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을 높여야 된다. 실업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연준의 생각이고요. 이 논리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부 장관 지냈고 하버드 대학 전 총장을 역임한 미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지난 6월에 이미 그런 경고를 했어요. 물가를 잡으려면 앞으로 5년간 5% 이상 실업률을 견뎌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 겪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 잡을 수 없다. 이분은 이미 6월부터 강조했어요. 실업률을 5% 이상 올리고 그게 한 5년 계속 가야지 지금 9% 넘어간 이 물가를 2%대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실업률이 여전히 3%대 아닙니까?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가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나가고 이러는데 도대체 실업률이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연준도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좀 화가 나려고 하네요.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고통스럽고요. 네, 그렇죠. 5% 이상 실업률을 견뎌내는 것도 서민들이 힘든 맞습니다. 일이잖아요. 네. 야 정말 그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아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참 속이 상합니다. 네, 근데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강하게 하는 거는 경제 상황을 위축시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물건 파는 입장에서도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급을 줄여야 되고 공급을 줄이면 뭡니까? 예전만큼 사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수를 많이 유지할 필요 없으니까 사람을 이제 해고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단계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계속 강하게 하는 거예요. 실업률이 올라가길 바라고 지금 하는데 실업률이 안 올라가니까 연준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는 9월, 8월에는 이제 FOMC가 없죠. 9월에 FOMC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7월 FOMC 때만 하더라도 9월 정도 가면 이제 0.5라든가 0.25라든가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경제 압박을 줘가지고 경제가 좀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 방법을 연준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실업률은 계속 오르도록 네. 지금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때까지 네. 뭐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네요.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죠. 금리를 이제 인상할수록 계속 시중에서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동성이 문제가 생기죠.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물건값 오르고 서비스 가격 오르는 그 물건값이나 서비스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급이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거니까 매출이 줄어들면 비용 절감으로 가서 인건비를 줄여야 되죠. 사람들을 이제 쳐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면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물가가 낮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연준은 이제 구상을 하고 좀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실업률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지금 고공행진. 물론 이제 8월에 이제 그 7월 그 CPI가 발표가 되겠죠.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번에는 몇 %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어찌됐건 연준 입장에서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수치상의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뭐 그런 게 나올 때까지는 도리 없이 금리 인상을 세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금리 인상 말고 연준이 여기서 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계속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일각에서는 앞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울트라 스텝으로 간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맞아요. 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이언트 스텝이 0.75%포인트고요. 울트라 스텝은 그 다음 단계인 1%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는 건데요. 네. 그 가능성이 지금 조금씩 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5월에 0.5% 해서 그 빅 스텝을 밟았고요. 6월과 7월에 연속으로 0.75%포인트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2번 연속 밟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9월에 가서 또 0.75%포인트를 올릴 거냐.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8월에 FOMC가 없잖아요, 지금. 네, 없죠. 8월에 없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열리는 FOMC에서 0.75%포인트 올려서 되겠느냐는 거죠.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한 번에 1%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CPI나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 주요한 이제 수치들이 좀 더 나오면 그런 영향을 좀 받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울트라 스텝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울트라 스텝 뭐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는 이달에 FOMC 회의가 없죠. 없잖아요. 네. 근데 일저이 이 회의를 정례 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이달에 또 회의를 열어서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뭐 연준은 항상 그 FOMC 정례 회의를 통해서 글쎄요. 이제 금리 인상하는 게 그게 저기 원칙인데요, 절차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 2달 동안 FOMC 없이 이렇게 그냥 시간이 가게 놔두는 게 올바른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8월에 FOMC가 없지만 뭐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해서 특별히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해도 지금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7월 FOMC 이후에 9월 말에 지금 FOMC가 열리는데 9월 말까지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9월 말 FOMC 때 8월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9월 말 FOMC 때 울트라 스텝을 밟아서 1%포인트나 아니면 어쩌면 뭐 1.25%포인트 세게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8월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9월에 올리는 게 그리고 8월과 9월로 나눠서 보면 2로 나눈다면 1%포인트를 9월에 올려도 0.5%포인트씩 올린 거잖아요. 8월에 0.5, 9월에 0.5 그렇지 않습니까? 네. 8월에 없기 때문에 FOMC가. 그러니까 9월에 가서 1%포인트를 올려도 사실은 그게 대단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1월에 가서 1.25%포인트나 뭐 엄청나게 올릴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좀 부담스러우면 8월에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8월에 0.75%포인트 올리고 상황 봐서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9월에는 정말 울트라 스텝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도 굉장히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0.75%포인트 올려봤자 전혀 지금 뭐 미동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관건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일 텐데 네. 그거를 보려면은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잖아요. 그 네, 맞아요. 수치들이 앞으로 나올 결과가 쟁점이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이 7월 고용 지표가 예. 일단 스타트였고요. 예. 근데 예상을 뒤엎고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너무 좋게 잘 나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는 게 사실 이 연준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닌데 너무 좋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두 가지가 발표됩니다. 7월 CPI와 7월 PPI입니다.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죠.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두 가지 지수가 과연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7월 CPI가 10일 내일 모레죠. 수요일 동부시간 오전 8시 30분 LA 시간 새벽 5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여기서 이제 6월 CPI가 9.1%였잖아요. 네. 일단 8%대로 좀 내려가 줄 거냐. 뭐 한 번에 7%까지 내려가기는 힘들 거고요. 8%대까지 좀 내려가 준다면 일단 다행이고 계속 9%대로 유지한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일 것 같습니다. 7월 이제 PPI는 그 다음 날 11일 목요일 날 동부 시간 오전 8시 30분, LA 시간 새벽 5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죠. 그래서 특히 7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제유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예. 네, 개솔린 가격 요즘 계속 내려가고 있고 맞아요. 거기에 곡물 시장, 글로벌 곡물 시장에서도 계속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흑해를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곡물들이 수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7월 CPI는 9.1%보다 내려갈 거다. 이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금 예상입니다. 그래서 8% 몇 %가 될지 모르겠지만 8%대로 내려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예상대로 8%대로 내려간다면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7월 PPI도 마찬가지로 소폭 둔화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CPI와 PPI가 시장의 예상대로 다 내려가는 즉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런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볼 수 있죠. 고용 지표는 예상을 뒤엎고 너무 좋게 잘 나왔지만 이 CPI와 PPI가 그래도 좀 기대대로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연준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는 좀 쇼크였어요. 너무 좋게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이렇게 연달아 3연속으로 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좀 충격이었는데 최소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내일 모레 하고 글피에 발표되는 CPI와 PPI에서는 좀 어떤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이런 떨어지는. 예, 인플레 네.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업률이 낮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더 실망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경제 정책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